자, 대단한 평가 3단원 언어의 세계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말에도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젤리국어에 찾아온 학생들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뭐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겠죠? 네, 그냥 분명히 고생한 보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언어의 세계, 프린트, 일단 문제는 먼저, 풀고 나서 채점 개념으로 이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1번.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된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서 바르게 묶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이, 잠시만요. 네,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떤 본질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고 영어에선 바우바우 한다. 자, 한국어랑 영어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국어랑 영어 이거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바로 자의성과 관련된 거죠. 네, 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일단 외국어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의성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자, 기억 맞는 거네요. 자의성. 자, 그러면 니은. 냉장고를 나 혼자 인형이라고 부르니까 이해를 못한다. 당연히 이건 뭡니까? 자의성. 자, 가람. 딱 봐도 옛날 말이죠. 그쵸? 근데 지금은 쓰이지 않았다. 자, 현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옛날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역사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자, 한국에서는 어머니. 응? 자, 역시 한국어, 독일어, 중국어, 영어. 다 뭡니까? 네, 외국어와 관련된 거죠? 그럼 얘도 자율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과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억 디귿에서 해당하는 예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자, 역사성과 관련된 문제였네요. 자, 그렇다면 역사성 중에서 새로 생기는 말 뭐가 있나요? 네, 새로 생기는 말, 이모티콘이라든지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것은 컴퓨터가 생기면서 새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라지기도 한다. 네, 소멸되는 거. 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소멸된 거. 일단 지문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쵸? 천을 나타내는 거였죠. 지금 사라졌고, 온도 마찬가지. 백을 나타내는 옛날 말이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가람. 마찬가지네요. 그쵸? 가람은 강과 가람 중에서 사라진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자, 이거는 변했다기보다는 사라진 말이죠. 미르는 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문도 역시 천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소리나 의미가 변한 것은 바로 어리다죠. 자, 어리다. 옛날에는 뭐였는데요? 어리석다 였죠. 그쵸? 네, 어리석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똑같지만 의미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3번 가겠습니다. 보기와 관련 깊은 언어의 본질. 어여쁘다라는 말이 불쌍하다는 의미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변화했다라는 거.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죠. 네, 4번.
자, 다음 대화에서 여학생이 고려하지 못한 언어의 본질을 쓰고 기억에 대한 답변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아, 서술형입니다. 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 먼저 선생님이 좀 여기에다가 좀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어절이라는 건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어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어의 띄어쓰기 하나, 사회성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네, 단위 요거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사회성, 네, 언어의 본질이죠. 네. 그래서 기억에 대한 답변을 본질과 관련 지어서 말소리를 마음대로 바꿔 불렀을 때 벌어지는 일 뭡니까? 언어의 사회성은 뭐예요?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라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마음대로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요렇게 네, 서술이 좀 길긴 한데 사회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서 다다를 자기 맘대로 바꾸어 부르는 거 당연히 사회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네, 따로 추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남자가 기억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남자가 지금 이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그런 거. 역시 뭡니까? 사회성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가장 유명한 지문이죠. 자, 사회성 하면 딱 나오는 거 뭐예요?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정답은 1번. 자, 2번 빠르게 갈까요? 규칙이 있다는 사실. 이건 규칙성인데, 네, 선생님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번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는 역사성, 4번은 자의성, 5번은 창조성과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닉이 이렇게, 자, 누가 걔를 걔라고 했냐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에, 네가 그런 거야, 닉. 너와 나와 입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되어 있죠. 아, 이건 A네요. 그쵸? 자, 근데 6번은 지금 6번부터 갈게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아니라 기억 먼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기억이 어디 있을까? 맨 위에 있네요. 기억과 관련지 깊은 거. 여기가 프랑스라면 시행이고 우리말로는 개고 독일어로는 하운드다. 자, 외국어랑 우리나라 말 서로 다르다는 내용 나오면 뭐라고 있었죠? 자의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미국 서로 다른 거 같은 네, 맥락에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번은 뭡니까? 역사성. 3번은 사회성. 4번 역사성. 그 다음에 이거는 창조성과 관련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 B. 아까 전에 나와 있었죠? A. A 같은 경우에는, 네, 언어의 특성. 자, 누가 걔를 걔라고 했냐고? 모두가, 걔를 걔라고 하기로 한 거야. 자,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자, 약속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하면 좋다? 사회성이죠. 그쵸? 다른 거 볼 것도 없네요. 그래도 한번 B 볼까요? B. 자, B. 우리가 걔를 그렇게 부르기로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될 테고, 나중에는 사전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될 거야. 자, 모두 다 그렇게 부르기로 하면 뭐 한 거예요? 네, 약속을 해서, 자,
어디에 올라가게 한다? 사전에 올라가게 한다. 자, 사전은 사회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B가 역사성인 이유는요,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걔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해서, 그게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사전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회성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B에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닌 걸,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시간의 흐름을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쪽으로 넘어갈게요. 8번. 다음은 보기를 보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올레길, 바울길, 둘레길. 이제 이것만 봐도 이제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혜가 나왔네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보기는 우리의 삶이 언어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그렇죠. 이건 언어의 본질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은 무엇일까? 뭐 틀린 얘기 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 영훈이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없던 말이 새로 생겨났어. 왜? 이전에는 없던 말이래. 근데 지었대요. 역사성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하면서 블로그 댓글 이것도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맞는 말이죠. 그쵸? 역사성과 관련되어 새로 생기는 말이니까요. 자, 동진. 인간은 새로운 말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다는 사례이니 창조성과 관련이 있어. 맞나요? 그렇죠. 여기에 어때요? 단어를 모아서 또 다른 말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창조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미. 자, 창조성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고 해도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니죠. 사회성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생명력을 지닐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에 제시된 사례와 관련 깊은 언어의 본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을과 오다를 활용해서 가을이 왔다. 자, 이것은 언어의 무엇입니까? 창조성과 관련이 깊은 사례이죠. 자, 그러면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깊은 것 정답 2번입니다. 자, 규칙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과 관련이 있는 네, 선택지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짜장면 표준화됐다. 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에서 서술형 문제네요. 자, 다음 사례들과 관련 있는 언어의 본질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여기에서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거는 사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요?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역사성 두 개요. 자, 언어의 사회성 같은 경우는 표준어로 인정됐다라는 거에서 사회성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네,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쵸? 표준어가 이제 된 거죠. 예전에는 아니던 게. 그래서 역사성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자, 남학생, 여기 나무라는 말. 옛날과 오늘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 거? 이거는 뭡니까? 역사성이죠.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역사성입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답을 먼저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을 찾아서. 자,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0번의 답. 자, 그러면 이제 11번으로 넘어갈게요. 4페이지. 4페이지 11번. 기억 디귿에 품사를 쓰고 기억 디귿의 공통점을 형태면과 기능면에서 각각 한 문장. 이제 품사로 넘어갔어요. 자, 기억의 품사 생일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명사죠. 너, 네, 대명사, 하나, 수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의 공통점은 뭡니까? 체언이라는 거죠. 자, 일단 형태적인 면. 형태면에서는 형태가 어때요? 형태가 변하지 않고 않는다. 각각 한 문장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체언이죠, 체언. 근데 그냥 체언이다. 이것보다는 체언을 좀 풀어서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요렇게.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말로 불변어를 적어도 괜찮겠죠. 형태면에서는 불변어이고 기능면에서는 체언이다. 또는 형태는 변하지 않고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한다. 요렇게 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12번. 다음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무, 자유, 얼굴, 이순신. 명사네요. 그쵸? 자, 명사.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은 수사. 그쵸? 수사.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낸다. 동사. 이름을 대신 나타낸다. 대명사. 상대나 성질, 형용사. 네, 이름을 나타낸다. 명사죠. 정답은 5번. 그 다음 13번. 다음은 학생들이 품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한 표현을 바르게 고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벌써 가을이구나.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요렇게죠. 그쵸? 왜요?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오늘도 행복해라. 자, 행복하다는 뭡니까? 형용사인데 명령형음이 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라. 이렇게 지내다라는 동사에 명령형을 붙이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나도 형만큼 빠르다. 이거를 띄었었네요. 왜 띄었었어요? 자, 이 만큼이 뭔데요? 바로 조사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게 맞는 거지. 그쵸? 이게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자, 역시 상우보다는 붙여서 써야죠. 조사입니다. 그다음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세요라고 약간 명령형 어미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그리고 14번 넘어갈게요. 은수만 학교에 갔다. 자,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나 봤더니 만이랑 에에 쳐져 있어요. 둘 다 뭡니까? 조사죠. 그쵸? 자, 조사에 대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체언 뒤에 붙어요. 특별한 뜻을 더해주기도 해요. 보조사죠. 그 다음에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격조사. 그 다음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죠? 불변하고요.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이름은 조사, 관계원에 속하는 네, 단어였습니다. 홀로 쓰이는 건 지금 뭐에 대한 겁니까? 독립원,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감탄사. 그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15번 갈게요. 자, 다음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 나, 거기. 자, 세 개 다 뭡니까? 대명사죠. 이름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명사와 관련된 거 볼게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결합할 수 있죠. 그쵸? 왜? 체언은 조사는 체언 뒤에 붙죠?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한다? 아닙니다. 활용을 하는 건 용언, 동사형용사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용언 아니고요. 체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낸다. 너무 당연하네요. 정답 4번. 자, 이거는 용언과 관련된 거니까 아니죠. 서술어로 쓰이는 거 아니고. 주어는 맞는데 서술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6번. 서술어는 용언만 해당이 가고요. 주어는 맞아요. 자, 그 다음 조사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이거 참. 자, 오랜만에 고향에서 편지가 3개네요. 이제 수만 교실에 도착하면 되겠구나. 2개네요. 선혜의 취미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다. 까지 2다. 요게 약간, 네. 자, 함정이었는데 4개고요. 자, 그는 장소에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3개. 아이의 품에 안긴 작은 고양이가 정말 예쁘다. 3개. 정답 3번입니다. 자, 나머지 활용하는 거, 막 이런 것들 활용이지 조사가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 5쪽 17번 가겠습니다. 저 방은 햇빛이 잘 들어서 환하다. 기억 니은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활용하지 않죠? 자, 형태가 변하는 거는 활용을 하는 용언에 해당이 되는 거고, 활용을 한다는 것은 기본형 다가 붙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요런 것들. 그쵸? 네, 환하고 환하네. 자, 그런데 이거는 다 이상하죠? 다 이상하죠? 다 붙였을 때 말이 안 되면, 이거는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기억은 체연을 꾸며준다. 자, 방은 방인데 저 방. 방은 명사니까 체언이 맞죠. 그쵸? 체언을 꾸며줘요. 그 다음에 니은은 주로 용언을 꾸며줘요. 잘 든다. 햇볕이 들긴 드는데 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을 꾸며준다? 맞죠. 기억 니은을 삭제하면 뜻이 크게 달라진다. 자, 기억과 니은이 뭔데요? 수식어이죠. 자, 수식어는 꾸민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귀걸이 뺀다고 해서 선생님 자체가 뭐 많이 바뀌나요? 네, 아니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냥 햇빛이 들어서 환하다. 네, 뭐 큰 차이 없죠? 네. 그다음 기억 니은은 문장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수식어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억은 조사와 결합할 수 없지만 니은은 조사와 결합하여 쓰기도 한다. 이거 되게 어렵다. 그쵸? 이거 맞아요. 왜요? 자, 왜요? 이거 부사가 어떻게 조사와 결합하죠? 근데 여기에 잘도 들어서 너 그거 참 잘도 한다. 아니면 잘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18번. 품사가 다른 하나는 기억. 멈추다 동사죠. 니은 가리키다 동사. 기본형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판단하기 쉬워요. 건넜다 동사. 지났다 동사. 맛있다는요? 맛있다는 형용사죠. 맛있는 상태, 맛있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5번. 자, 가에 대한 설명. 가는요, 그럼. 자, 이거 뭐였어요? 우리 그 학습 활동에 있던 지문이었죠. 그러면 대답으로 쓰인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다 감탄사에 대한 설명인데, 네, 요거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감탄사는 아닙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20번 볼게요. 20번. A씨의 품사를 밝히고 기능면에서 공통점. A는 뭐길래? 산을 꾸미네요. 그러면 명사를 꾸미니까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가 되겠고 A 관형사. B 먼저 건넜다.
건너긴 건너는데 먼저 건너는 거니까 자, 동사를 꾸미는, 그러니까 용어를 꾸미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A, B, C, C까지 더 좋다. 좋긴 좋은데 더 좋은 거 역시 부사입니다. 형용사를 꾸미고 있죠? 자, 그러면 관형사와 부사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기능면에서 뭡니까? 꾸민다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품사를 밝히라고 했으니까 A는 관형사, B는 부사, C는 부사이다. 기능면에서 다른 말을 꾸미는 수식어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자, 성실한, 성실하고, 성실하네. 기쁜, 기쁘고, 기쁘네. 자, 가는, 가네, 가고. 자, 혼. 자, 혼은 대표적인 관형사죠. 그쵸?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큰, 크고, 크네. 정답 4번. 자, 그 다음 22번. 문장의 의미를 비교해서 기억, 니은, 조사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쓰고 조사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너를 기다린다. 자, 를이 붙으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기억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요. 그리고 니은은 너만 기다린다 라는 앞말의 뜻을 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의 역할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관계어이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격조사, 목적격 조사고요. 이거는 한정을 하는 보조사였어요. 꼭 뭐 격조사, 보조사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서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3번 마지막 쪽 갈게요. 다음 문장에 쓰이지 않은 품사는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우리 이모이다. 빨간은요, 빨갛다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 모자는 명사, 르는 조사, 쓰다, 동사, 사람, 명사, 조사, 우리, 대명사, 그 다음에 이모, 명사, 이다, 서술격, 조사.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관형사입니다. 네, 요거 관형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관형사가 아니에요. 너나 우리는 대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 단어를 보기와 같이 분류할 때 기억 미음에 들어갈 말과 그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한번 봅시다.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수식어이죠. 기억 틀렸고요.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건 용언이죠. 맞았네요. 근데 용언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을 하는 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이면 독립언이죠. 자, 감탄사 독립언. 여보세요, 맙소사. 네, 부르는 말. 네, 느낌을 나타내는 말. 정답 3번. 관계를 나타내면 관계언. 주어, 목적어. 이거는 체언이 맞는데요. 자, 예쁘다, 자다 이거는 용언이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참 긴 영상이 되었어요. 네,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꼭 100점 맞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